자, 그러면 인물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은 인물사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인물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을지문덕.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구려 사람이고, 고구려 영랑왕 때 수나라의 2차 침입을 물리친 장수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자, 연개소문. 영유왕 때 천리장성을 축조했고 반당 정책을 주장했던 인물이며 영유왕을 몰아내고 대망리지가 되었다. 당나라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연개소문 사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이 대표적인 아들이 연남생, 연남건 이런, 이게 첫째죠,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만춘은 반당 정책을 지지하였다. 당나라의 공격인데 이때 당시에 당나라 태종이었어요. 안시성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백 봅시다. 계백은 백제 3대 충신, 성충, 흥수, 계백이라고 불리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이 사람들 제사 지내는 절이 있어요. 그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왕의 명령으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이 어디냐면 지금의 논산에서 김유신과 항쟁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자, 이사부 신라 지증왕 때 지증왕 진흥왕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우상국과 독도, 이때 당시 독도라고 하면 안 되고 석도죠, 석도. 독도를 정복하였다. 그 다음에 김유신은 신라의 기순하는 가야의 왕족이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 무열왕, 문무왕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인데 실제로 문무왕 때는 거의 뭐 오늘 내일 했기 때문에 활동했다 하기 그렇고, 자, 계백과 싸운 황산벌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이제 이 황산벌 전투 때 이 얘기를 좀 하면, 이때 당시 계백이 그 김유신하고 황산벌에서 5번 정도 싸웠는데 김유신이 다 졌어요. 그래갖고 김유신이 이 황산벌을 뚫어야 이제 사비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젊은 화랑도였던 관창을 이제 적진에 보낸 거야. 그래서 적진에 보내서 이제 관창을 죽게 해가지고, 봐라, 이 젊은 이 애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상 봅시다. 의상은 화엄 사상과 그 다음에 관음 사상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의상이 만든 종파가 있죠. 그 의상이 만든 종파가 뭐예요? 화엄종이라고 있죠. 화엄종. 의상이 화엄종을 만들었다. 화엄종을 개창을 했어요. 그리고 의상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주에 낙산사가 있고 양양에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했어요. 그리고 낙산사에 수련할 때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한번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빠뜨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지금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좀 빠뜨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책을 저술한 걸 안 적었네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을 뭘 저술을 했냐면, 책의 이름이, 이거 좀 적어주세요. 책의 이름이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걸 저술을 했대요. 다음에 원효,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 다음에 화쟁사상을 주장하고 일심사상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무예가를 저술했고, 무예가를 저술했고, 그 다음에 요거 분황사 주지승으로 계셨고. 자, 채치원 봅시다.
신라 육두품 출신이고 이 사람은 당의 유학가여 빈곤가에 급제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황소의 난, 이 황소의 난이라는 건 이제 당나라에서 일어난 당나라 반란 황소의 난 때 토황소 경문을 지었고 신라에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이걸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리산에 있는 해인사에 응둔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개원필경, 그 다음에 법장화상전이 있다. 이걸 내가 부천에서 안 했나봐.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로 갈게요. 후삼국시대에 가면은 이제 견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푸백제를 건국했는데 완산주를 도읍으로 하였다. 완산주는 지금이 어디다? 전주다. 그 다음에 중국 후당과 5월 이거 후당과 5월과 교역을 하였다. 반신라 정책을 실시했고 지도층의 내분으로 고려에 기순하였다. 그 다음에 궁예 후삼국 시대의 인물이고 후고구려를 건국했고 송악을 도읍으로 설정했고 신라 왕조 출신이고 미륵사상으로 민심을 장악했고 포갑 정치로 인해 왕건에게 축출됐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도를 옮기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 마진, 태봉, 송악에서 철원 이렇게 옮기고 포갑 정치로 인해서 왕건에게 축출당한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적읍시다. 이때 당시에 그 궁예의 중앙정치기구, 그러니까 후고구려 마진의 중앙정치기구가 있는데 그 중앙정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광평성이라고 합니다. 요거 적으세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최승로 봅시다. 신라 초 유학자이고 육투푼 집안이고 성종에게 시궁 28조를 건의했고 강감찬의 지공거다. 서희 고려 초의 문신이고 군인이며 외교관이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활약했고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강감찬 고려 초의 문신 겸 군인이다. 거란의 3차 침략 때 기주대첩에서 격퇴하였다. 그 다음에 요거 개경에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를 건의하였다. 그냥 넘어가서 의천 문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면 화엄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종이거든. 근데 이거 오타가 났네.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한 거예요. 선종을. 그래서 만든 종파가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감 겸수를 강조했고 이건 수련 방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대장경 교장을 가행했고 교장 나오면 그냥 의천 찍어라. 의천 찍으면 되고 의천대사의 그 직책이 뭐냐면 대각국사예요. 대각국사. 그 다음에 화폐 사용을 강조했고 은결이라는 게 화폐라고 했죠. 화폐. 왜 이러니? 그 다음에 속장경을 제작했는데 속장경은 그 나중에 몽고의 침략에 소실되죠.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대구에 있었죠. 대구 부인사. 자, 윤관 봅시다. 여징 정보를 주장을 했다. 별무반을 조직을 했다. 별무반 조직한 거는 이제 숙종 때죠. 숙종 때.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건 언제냐? 동북 구성 축조한 거는 예종 때죠. 예종.
지금 이게 나도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올게요. 쭉 올라갑시다. 맞네, 예종. 동, 별무반을 만든 거 숙종. 이거 좀 적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배중선, 삼별초의 항쟁을 지휘했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 요거 했고, 그다음에 진울, 불교계 타락을 비판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다. 이를 종회종이라고 한다. 수선사, 지금의 수선사가 어디냐면 순천의 송광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고, 도노점수와 그 다음에 정해쌍수를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향은 이 사람은 성리학을 도입을 했다. 성리학. 신진사대부에 영향을 주었다. 정몽주, 고려 말의 유학자이자 외교관이고 신진사대부이며 온건사대부의 수장이다. 선주교 어디냐면 개성에서 이방원의 자객에 의해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그 다음에 최영, 고려 말의 신흥 무인 세력이고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했고 대표적인 전투가 홍산 전투. 이거 외우면 좋은데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제거했다. 근데 잠깐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도 권문세족이야. 최영도. 근데 다만 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권문세족 치고는 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명과의 갈등으로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위화도 회군으로 실각을 했다. 이때 위화도 회군 때 누가 공격했냐면 이성계. 정도전의 호는 삼봉입니다. 삼봉정노전. 고려 말기 유학자이다. 신진사대부, 급진사대부의 수장이고 조준과 같이 과전법을 주장했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다. 한양을 건설했다. 한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복궁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종묘, 사직단도 이 사람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불시잡변. 하나씩 적어줄까? 불시잡변. 불시잡변은 뭐냐면은 불교를 비판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조선경국전. 조선경국전은 조선의 최초의 법전. 법전을 저술했다. 그 다음에 요동정보를 주장했고 사병혁파로 인한 불만을 품은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1차 왕자의 난 때 사망을 했다. 김종서, 세종 때 군인이자 정치가이고 두만강에 육진을 개척했고 이거는 육진 개척한 거는 이제 조선의 이제 강경책이죠. 외교 강경책. 단종 때 수양대군과 대립 중 계유정난으로 사망했다. 최윤덕, 조선 세종 때 군인이고 태종 때 대마도 정벌 참여했고 이거 대마도 정벌 참여한 거 이거 이종무죠. 이종무. 그 다음에 세종 때 사군을 개척했다. 이것도 조선의 외교 정책 중 강경책이죠. 외교 강경책에 해당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장령실을 봅시다. 태종 때 이미 관청에 들어와 있었고 세종 때 이제 관직에 등용이 되죠. 그래서 물시계 작용루 이런 거를 개발을 했다. 조광조 살인파의 수장이었고 중종도 활동을 했고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여시 항약 보급 뭐 이런 걸 했고 경련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이게 현량과라는 건 추천제고 소격서 폐지라는 건 도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묘 사워 때 그녀의 잔소리에서 퇴출되었다. 이황 선생님은 태계 이황 선생님이죠. 태계 이황 선생님은 얼마짜리 돈에 나옵니까? 1,000원짜리 나오시죠. 1,000원짜리. 자, 조선 명조 때 선조 때 학자이다. 리를 강조했다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
도덕성을 더 강조했고 성리학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성악 10도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여 이게 지금의 소수서원이 되었다. 이게 최초의 사액서원이죠. 그 다음에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사단칠적 논의를 했다. 그 다음에 동인과 남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대표적인 제자로는 유성룡이 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서적이 약탈되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천자의 집회 주인공. 그 다음에 이건 바뀌었네. 이 선생님은 이제 호가 율곡이시죠. 율곡. 그 다음에 조선 명종 때 정치가이자 대학자이고 그 어머니가 이제 심사임당이죠. 심사임당이 가르쳤던 곳이 강릉인데 현실 세계를 되게 강조했고 그게 기죠. 현실대항을 강조, 수미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미법이라는 것은 공납의 폐단을 얘기합니다. 공납의 폐단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성악집료, 경명요결을 저술했다. 이걸 왜 넣냐면 원래 책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걸 뭐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는데 이건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서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님. 이건 다 내가 이걸 좀 잘못 좀 뭐가 편집하다 틀리는 모양이네. 자 봅시다. 유성룡 선생님은 호가 서해인데요. 조선 선조 때 정치가이자 이왕의 제자이고 동인 출신이다. 정철의 건조 문제 당시 온건적인 성향을 취하면서 분당하여 남인을 성립하였다. 외란이 일어날 것을 주장했고 권율과 이순신을 추천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했는데 수미법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명첩 양반을 판매하다. 그래서 양반을 이때 당시 팔았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 명나라하고 같이 이성을 함락시키죠.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훈련동함을 설치하는데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상비군이라고 했고 소고군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소고군이라는 것은 양반과 노비가 같이 훈련받는 예비군이라 했죠. 비경진천내 이런 걸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뭐 내가 유성룡 선생님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성룡 선생님을 평가하겠노. 근데 내가 본 유성룡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지금 전쟁만 끝나면 뒷일은 후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했던 북인과 남인이 의해서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안동으로 돌아와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죠. 징비록. 그리고 이 안동에 하회 마을이 있는데 이 안동의 하회 마을은 이제 집성촌이라고 이제 불리죠. 집성촌이라는 것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걸 집성촌이라고 하죠. 나 확실히 이런 게 더 재밌나 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문제 풀고 이런 거. 다음에 송시열 선생님 볼게요. 송시열 선생님. 자, 송시열 선생님 볼게요. 이순신 장군님 안 하셨네. 자, 이순신 장군님 할게요. 이순신 장군님은 호는 여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한테 이제 받은 게 이제 충무공이라는 또 이런 걸 받게 되죠. 자,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수서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유성룡 선생님의 추천이 있었고 거북선을 제작했고 옥포해전 임진왜란 때 첫 승리, 사천해전 이제 거북선을 처음 사용.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부산해전에서 적의 본진을 공격했고 잠시 휴전하던 도중에 백의종군을 하시게 되고요.
명량해전. 명량해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진도죠, 진도. 진도에서 적의 진격을 막았고 나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다.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이 이제 누구냐면 송시열 선생님. 송시열. 송시열 선생님의 호는 우암입니다. 우암. 우암 송시열 선생인데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서인의 학자이자 정치가이고 이 사람이 효종 때 등장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기축봉사라는 걸 올렸어요. 기축봉사. 기축봉사라는 게 뭐냐면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자. 그게 바로 이제 북벌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1차 예송 때 서인으로서 상복 1년을 주장했고 경신왕국 때 서인이 붕당되는데 강경파들이 노론을 만들게 되었다. 이때 노론의 수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그 세자 책봉을 반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날아가게 되죠. 그게 무슨 황국입니까, 학생들? 송시열이 날아간 사건. 경기갑 기사왕국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날아가게 됐다. 그러다가 이거 하나 더 적어봅시다. 갑술황국 이후 이제 신원이 관작과 신원이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노론소론이 권력 잡았을 때니까. 자, 정약용 선생님 볼게요. 정약용 선생님. 자, 정약용 선생님 보도록 합시다. 정약용 선생님은 호가 다산이시죠. 다산. 호도 외우면 좋아요. 자, 조선 후기 정조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의 계열은 원래 남인입니다. 남인. 조선 후기 실학자이고 규장각에서 근무했고 배다리, 수원, 화성, 거중기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걸 제작을 했다가 순조 1년에 신유박해로 인해서 28년간 이제 유배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전라도 강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여기에서 여전론, 정전농, 목민심서 이런 것들을 엄청 책에 500권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안 갔으면은 이런 책을 못 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농합파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우리 작은 책에 보면은 이 실학이 되게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작은 책 185쪽에 보면은 여전론하고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여전론이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마을 단위 공동 생산이고 정전론은 같이 마을 사람들이 세금을 같이 생산해서 같이 세금을 내자 이 말이에요. 정전론이라는 건. 그 다음에 박지원 선생님 볼게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인데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자이고 외교관인데 대표적인 이 사람은 중상합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책을 이제 청나라 갔다 온 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해 외교관으로 간 시기에 쓴 일기다. 근데 이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죠. 북학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청을 배우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을 비판하는 양반을 이제 풍자하는 이제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때 썼죠. 호질 다 이때 저술을 했죠.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 했고, 그 다음에 박제가 봅시다. 박제가. 박제가 선생님은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고 역관이고 규장각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규장각 검사관으로 활동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그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죠. 화폐 사용을 주장했고 북학론을 주장을 했다. 다음에 소비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우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정호 선생님을 하기 전에 뒷여백에다가 학생들 요것 좀 한번 적어 볼래요? 이 사람들 한번 적어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거 추가를 안 했는데, 자, 이분 빈여백에다 적어보세요. 김정혜 선생님. 이분은 추사 김정혜 선생님이고,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1786년부터 활동을 하셔서 185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조선시기고, 이분은 거의 세도정치기에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했던 인물인데, 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분을 보면은, 이분은 먼저 이분은 금석학을 전공했다 해야 되나? 금속문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북한산 순수비를 찾았는데, 이게 이제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분은 이거부터 얘기했네. 이분은 박제가의 제자예요. 박제가의 제자. 여기 위에 분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셨는데, 먼저 이분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간 게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 김정희 선생님도 이거부터 해야겠다. 글씨체를 이때 이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글씨체가 바로 추사체. 이 추사체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그 정약용 선생님 그 정약용 유배지에 이게 걸려 있어요. 그 유배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산초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유배를 갔는데,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이때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제자가 매일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제자한테 고맙다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데, 그게 이제 세안도 이런 거를 그려주게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안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르려나? 세안도 한번 찾아줄까? 요거 세안도 이런 식으로 집 같은 거 있죠. 이거 추사 그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거고, 그 다음에 김종호 선생님. 이분의 소가 고산지죠. 고산지. 이거 지러우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을 보면은, 이분은 일단 지도 제작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대동여지도 휴대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근대
전근대를 다 봤고 이제 근대사 봅시다. 근대사. 자, 그다음 넘어가서 최익현 선생님 볼게요.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단발령을 반대하는 상소도 올렸고, 을사의병을 주도했다가 체포되어서 스지마 섬에서 순절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위정 척사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김홍집 볼게요. 김홍집. 김홍집은 2차 수신사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조선 책략을 가져왔어요.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을 가져왔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가보개혁 때 궁극기무처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때도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김홍집, 박용의 연립내각 이때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이분이 온건개합한지 급진개합한지는 정말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1842년부터 1896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옥균. 자, 김옥균 선생님 볼게요. 김옥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51년부터 1894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분은 조사시찰단,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조사시찰단 갈 때 내가 얘기했죠. 조사시찰단으로 갈 때, 암행어사로 위장해서 갔다고. 그리고 급진계합파 출신이고, 그때 차관을 빌리려고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사망했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실패해서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상하이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인물은 이제 누구냐? 홍영식. 자, 홍영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55년에 활동했다가 1884년 갑신정변 때 이분은 사망했어요. 고종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했고,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했고, 우종천국 총반했다가 갑신정변 때 청에 의해서 사망했고, 그 다음에 6일준 같은 경우는 1856년에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1914년에 사망하신 분인데, 이분은 조사시찰단으로 또 일본에 갔고, 보빙사로 미국에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알기로 이 대학 나왔을 거야. 보스턴 대학교인가? 여기 나왔을 거야. 여기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 학사죠. 학사. 대학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고, 유럽 갔다 온 걸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서유견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은 누구냐면 서재필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6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1년까지 활동했던 분이고, 갑신정변 때 이제 일본으로 망명했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지. 독립협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헐버트. 이분이 쏘아올린 공이 몇 개 있죠. 이분은 호모 헐버트인데 유경공원 교사로 근무했고, 고종의 특사로 을사조약, 난 이거 조약이라면 안 되지.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파견을 했고, 헤이그 특사를 고종에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고종은 강제 퇴위되죠. 그 다음에 이상설, 이분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이상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70년부터 1917년까지 활동했던 분이고,
서전서숙이죠. 그다음에 북간도에서 서전서숙, 헤이그 특사, 특히 연해주, 특히 여기서 요거랑 요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하죠.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78년부터 1938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애국 계몽운동의 선구자였죠. 그리고 신민회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임시정부에서는 개조파, 미국에서는 흥사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때 실력 양성운동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59년부터 192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나이를 보면 당시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다음에 유교 구신론, 민족의 혼 강조했고 혼은 한국 통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민족주의 사학자시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만드셨고 이분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하셨어요. 이때다가 1925년인데 거의 사망하시기 직전에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원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단제. 자, 신채호 선생님을 보면은 1880년부터 1936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의 위인 통치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탄핵을 주장을 했죠. 임시정부 개조파가 아니죠. 이 사람은 임시정부 개조파가 아니라 이분은 창조파죠. 그 다음에 의열단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문을 작성했고 독사신론, 조선사연구초, 상고사 이런 것들을 저술했고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았다. 이분이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이분이 그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건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1868년부터 1943년도까지 활동을 하셨고 정미의병 때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간도 만주로 넘어가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대한독립군을 조직을 했고 이 대한독립군이 어디 있냐면 원래 서간도에 있는 독립군인데 이 봉오동 전투를 하게 되는데 봉오동은 이제 북간도죠. 북간도. 그 다음에 청산리도 북간도 전투에 참여했고 대한독립군단이죠. 군단에 참여하여 자유시로 이동을 주장했다. 자유시 참변으로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을 했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지청천 선생님 볼게요. 지청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88년부터 1957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을 하셨고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정의부 와서 조직했고 정의부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3부, 그다음에 혁신의회, 대한독립군, 한중연합작전, 쌍선보와 대전자령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할 때는 이제 40년대죠. 요때이시고 넘어가서 자 김자진 장군 볼게요.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분은 1889년부터
1930년까지 항복했고, 이분은 대한광복회, 이게 대한광복회라는 게 우리가 그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박상진이라는 분과 같이 했는데 이게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이게 1910년대 독립운동이에요. 북로군정소로 활동을 했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청산리 전투가 1920년. 그리고 신민부에서 활동했는데 이 신민부가 이제 3부죠, 3부. 자, 그 다음에 김원봉. 김원봉은 호가 약산이죠. 약산 김원봉이고 1898년부터 1958년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의열단에서 활동을 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만들고 민족혁명당을 조직했고 조선민족혁명당도 만들었고 조선의용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독립군. 그다음에 임시정부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 때 이제 월북을 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줬다면 6.25 전쟁 당시 이제 북한군을 지휘했죠.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님을 보면은, 김규식 선생님은 1881년부터 1950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한청년당,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님은 파리를 좋아한다 하셨죠.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이게 5차 개헌 때죠. 그 다음에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고,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50 총선거에 불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님. 자, 이회영 선생님 볼게요. 이회영 선생님 호는 우당이고,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67년부터 1932년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분은 서간도에서 삼원보에서 활동했고, 경학사, 신흥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방정환 선생님 볼게요. 방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99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 방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거의 작가인 것 같아. 이제 오늘 얘기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동화 작가, 뭐 동화 쓰는 뭐 이런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 나는 천도교,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님 볼게요. 조소왕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87년부터 1958년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무호 독립선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호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연해주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거고, 삼균주의, 정치, 교육, 경제 균등을 강조했고,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작성했어요. 요게 포함된 거지. 그리고 남북 협상 때도 같이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학생들. 내일 다음 시간에 요 지역사 문제를 좀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학생들한테 다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이걸 인터넷 방송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학생들이 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